1817년 미국 테네시의 한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밤마다 벽을 긁는 소리, 천장을 따라 움직이는 발소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벨 가족은 처음엔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쥐일 수도 있고 바람 소리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존재는 점점 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불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존재에게 묻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케이트 배츠다. 실제로 케이트 배츠는 존 벨과 토지 문제로 크게 다퉜던 이웃 주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생전 벨 가족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 그 존재를 벨 위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령 사건 가운데 하나. 심지어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조차 직접 그 집을 찾아갔다가 공포에 질려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존재는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고. 1817년 존 벨 가족은 미국 테네시 레드리버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조용한 시골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건이 시작된 건 존 벨이 농장 근처에서 기괴한 동물을 목격한 이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생물은 개처럼 보였지만 머리는 토끼를 닮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존 벨은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벽을 긁는 소리,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무거운 쇠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듯한 소리, 심지어 천장 위를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벨 가족은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숨기려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공포는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소리들이 단순한 생활소음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벨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존재는 단순히 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한 건 존 벨의 딸, 베시 벨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베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던 몸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끌려나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얻어맞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까지 등장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범인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방 안에 함께 있어도 보이는 건 공포에 질린 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이불이 갑자기 벗겨졌고 어떤 날은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벨 가족은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존재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속삭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또렷한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고 대화에 반응했으며 사람들을 비웃듯 웃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 존재가 배 씨에게 유독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공포는 이제 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집 안에 정말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벨 가족의 이야기는 점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직접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암송했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주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더 섬뜩한 건 가족들만 알고 있던 비밀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고 숨기고 있던 일들을 들춰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인간처럼 변해갔습니다. 대화를 이어갔고 농담을 했으며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존재에게 묻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그러자 집안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케이트 배츠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케이트 배츠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벨 가족의 이웃 주민이었고 특히 존 벨과 토지 문제로 크게 다퉜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기록 가운데 일부는 케이트 배츠가 생전에 벨 가족에게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존 벨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왜 하필 그녀의 이름을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정말 케이트 배츠의 원혼이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이용했던 걸까? 하지만 주민들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벨 가족의 집안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벨 위치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유명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남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앤드루 잭슨,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잭슨은 직접 벨 가족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사기극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벨 가족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벌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잭슨 일행의 마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고 합니다. 말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바퀴는 땅에 박힌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마차를 밀어보았습니다. 말을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합니다. 좋아, 오늘 밤은 들어오게 해주지. 그 직후 멈춰있던 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잭슨의 일행 가운데는 스스로를 마녀 사냥꾼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은탄환이 들어있는 권총까지 챙겨왔다고 전해집니다. 남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벨 가족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얻어맞는 사람처럼 온몸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겁에 질린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잭슨의 일행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잭슨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전설이 퍼집니다. 차라리 군인들과 싸우는 게 낫겠다.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후대에 과장된 전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벨 위치 사건은 그만큼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그 존재는 점점 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 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몸이 마비되는 듯한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섬뜩했던 건 그 존재가 마치 존 벨만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존 벨의 방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귀 가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든 그를 괴롭히는 듯한 현상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 존재가 존 벨을 증오한다고 직접 말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벨 가족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존 벨은 점점 쇠약해졌고 가족들은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낄낄거리며 웃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말. 내가 저 노인네를 끝장낼 때까지 치료는 불가능할 거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존 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고 사람들은 이제 이 집 안에 있는 존재가 단순한 장난이나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벨 가족은 집안에서 수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검은 병 하나였습니다. 1820년 존 벨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근처에서 이상한 병 하나가 발견됩니다. 작은 검은 유리병. 가족들은 그 병이 어디서 온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벨 위치가 자신이 존 벨에게 독을 먹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병 안의 액체를 확인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가족들이 그 액체를 고양이에게 먹여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 존 벨 역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벨 위치가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존 벨의 장례식 날에도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슬픈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 집 어딘가에서 이상한 콧노래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노래가 장례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술집에서 들려올 법한 외설스럽고 경박한 노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소리까지 함께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존 벨의 죽음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벨 위치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벨 위치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단 히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벨 가족 내부의 갈등이나 연극적인 연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과 증언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벽을 긁던 소리, 보이지 않는 폭행,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를 케이트 배츠라고 소개했던 존재. 만약 그것이 단순한 거짓말이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포를 이야기했던 걸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제였다면 그 존재는 왜 끝까지 존벨만을 노렸던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벨 위치라는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